자, 봅시다. 허근의 하나 이론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자, 그 오차방 정식에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 허근의 하나 관련된 거. 1번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하나를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내신형에서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하는데 사실 얘는 중요한 거는 2번하고 기껏해야 3번 정도까지입니다. 자, 일단 얘를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성립하니까 얘는 당연히 첫 번째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2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죠. 맞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1이 나오는데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인 1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만 우리가 또 성립하는 녀석이 돼요. 실근이 아니라고 했고 허근의 하나라고 했으니까 오메가가 1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얘네들 전체를 오메가로 나눠줘요. 그럼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0이 되고요. 정리해주면 세 번째 식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얘를 근해 공식을 써주면 근해 공식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요. 얘가 4번이 되죠. 맞죠? 그 다음 5번이 있습니다. 5번은 이제 뭐 수능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지금 실계수, 실수인 계수 2차 방정식이죠.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복소수 편례근을 가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i 편례근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근이 오메가 바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과 계수의 관계. 맞지?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1. 그 다음 요 녀석을 이항을 해봅니다. 요 녀석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가 5번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만 거의 쓰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조금 눈에 익숙하게 해두면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잘 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연속한 세 거듭제곱의 합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간단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묶어. 뒤에서 3개씩이 0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이 0이 되고 남는 녀석은 이 녀석만 남는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니까 얘 남기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3개의 거듭제곱의 합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얘는 나중에 행렬 이론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냥 바로 여기다 이어서 갑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하나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을 대입하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2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이번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항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실근은 제외하고 나머지 식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얘도 오메가를 나눠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게 나오게 되고요.
됐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오메가를 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근각계수의 관계와 혈레근을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돼요. 이해돼서?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그 다음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는 수능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복소수가 나왔는데 복소수 계산하는 팁이 중요해요. 자, 그거는 여기 왼쪽을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을 지워도 되죠? 여기 위쪽만 먼저 지울게요. 그리고 조금 빠르고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기가 조금 안 됐으면 칸을 남겨두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면서 필기를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 1학년 과정을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할 시간이 사실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올려놓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거 이외에 나오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알겠죠? 계산 팁, 복소수 계산 팁이에요. 일단 복소수 얘기 잠깐 하면요. 복소수 지혜는요.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복소수의 일반 형태. 맞죠? 자, 단 a와 b는 실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예요? 먼저 1 플러스 i의 제곱입니다. 맞죠? 얘는 우리 2항 정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1 플러스 i는 노가다를 하면 얘는 이제 쓰지 마요.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과 상쇄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순화수인 2i가 남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맞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i로 간단하게 바뀝니다. 맞죠? 허수단이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게 돼요. 맞아요. 특히 지금 처음에 쓰인 이 녀석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2항 정리 부분에서 즉 2항 계수의 성질에서 사용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플러스 i의 10제곱에 실수구나 허수구를 찾아내야 될 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의 16제곱을 계산하여라. 그러면 얘는 먼저 1 플러스 i의 제곱의 8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i가 2i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2 곱하기 i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2i의 8제곱이 되고요. 그죠? i는 i 4제곱이 1이 되죠. 그러니까 i의 8제곱은 4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결과적으로 1이에요. 맞죠? i의 8제곱은 1이고 얘는 결과물은 2의 8제곱. 그래서 25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해서 복소수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등식 측면에서 복소수에 관련된 부등식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예 역으로 얘기를 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1가 튀어나오면서 AB가 됐다. 맞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소수 계산이 됐기 때문에 i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지 얘가 된다? a도 음수, b도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등식면에서 해결을 할 때 0이어도 되거든요. 너희들이 실제로 조건을 찾거나 부등식을 찾을 때 얘가 0이어도 돼요. 맞지? 원래는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살아있으려면 음수가 돼야 돼. 0이 됐을 때 부호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부등식인 측면에서 등식인 측면에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부등식을 이끌어낼 때는 반드시 얘가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처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상으로는 얘가 맞아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도출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는 양수고 b는 음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또 등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 조건을 찾아낼 때는 위에 분자는 0이 돼도 되죠. 하지만 분모는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도출해서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까지 다. 자, 예를 들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x 곱하기 루트 x 1 플러스 x 하나 문제를 만들어야 돼. 딱 맞게. 잠깐만. 루트 x 마이너스 3하고 루트 x가 x가가 아니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하자. 1 마이너스 x가 그지? 루트 1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얘가 합쳐졌대요. 이거 잘릴 텐데. 그지? 일단 그냥 하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녀석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안도 음수, 이 안도 음수여야 되는데 실제로 등식이 성립하는 측면에서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3이 0보다 작고 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메모.